자, 이번 시간에는 AVR 아트메가 128의 외부 인터럽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인터럽트를 시작하는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터럽트는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외부 인터럽트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인터럽트는 무엇이냐? 자, 폴링이라는 방식과 인터럽트 방식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폴링하고 인터럽트 방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폴링 방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전에 스위치 같은 거를 읽어드릴 땐 폴링이란 걸 했어요. 사용자 명령에 의해서 하드웨어적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읽어드리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내가 스위치를 읽어드리는데, 자, 사용자는 스위치를 누르는 타임을 알지만 MCU는 모르죠. 그러니까 언제 눌렀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계속. 자, 주기적으로 하드웨어의 변화를 체크하기 때문에 CPU의 점유율이 높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뭐 내가 어떤 동작을 이렇게 메인 루프를 계속 돌고 있는데, 자, 요 시점에서 내가 요 시점에서 스위치를 쓸 거야. 요 시점에서 스위치를 쓰고 싶은데, 자, 여기서 음, 자, 여기서 내가 어떤 동작을 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럼 이 동안은 내가 스위치를 눌러도 동작을 하진 않겠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딜레이 같은 걸 쓸 때 그랬죠. 딜레이 같은 거. 여기 딜레이가 한 천을 줬어. 1초. 그러면 여기서 동작하고서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1초 동안 스위치가 입력을 안 먹는 거죠. 자, 이게 폴링의 단점이죠. 자, 인터럽트 방식, 우리가 오늘 또 하게 될 인터럽트 방식은 MCU 자체가 하드웨어적으로 변화를 체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변화가 있을 시에만 어떤 동작을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CU 점유율이 낮아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터럽트를 구성하는 요소를, 상당히 이런 건 중요합니다. 뭐, 이론적인 부분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인터럽트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요소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인터럽트 소스. 어디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냐 이거죠. 어디서. 자,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외부 입력 핀, 타이머, 시리얼 포트, 우리 AD 컨버터, 또 뭐가 있을까요? SPI, 그다음에 EEPROM, 모든 주변 기기들이 다 인터럽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요소, 그걸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소스. 자, 인터럽트 점프 테이블 혹은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라고 해요. 얘는 뭐냐면, 자,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얘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별도의 장소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테이블화 되어 있는 거예요. 테이블화. 그래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 테이블로 점프를 하는데, 아, 이 테이블을 점프를 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데, 그 테이블을 우리가 점프 테이블 혹은 벡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0번지부터 00번지부터 쭉 지정이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리셋이에요. 리셋. 자, 리셋이 발생을 하면 어디로 가라 라고 되어 있겠죠. 처음에 리셋이 발생하면 여기를 참조합니다. 그럼 영영의 지분에 여기 리셋 위치가 뭐가 들어 있을까요? 뭐가. 자, 메인 함수에 위치가 들어 있겠죠. 메인 함수. 어딘가에 메인 함수가 시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로 그 점프를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 다음에 우리 회원은 int 0부터 해서 7까지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 제로가 발생을 하면 얘도 어딘가에 외부 인터럽트 제로를 쓸 수 있도록 함수화되어 있는 대로 점프를 하죠. 그 점프할 수 있는 테이블, 얘를 벡터 테이블이라고 해요. 자, 인터럽트 발생 시
분기 장소, 즉 아까 얘기했던 메인 함수라든가 또 인터럽트 제로가 발생했을 때 가는 함수, 이 분기 장소를 기록해 놓은 특정 번지. 이건 내가 지정해 준 게 아니라 얘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바꾸거나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얘의 어떤 범위는 하드웨어적으로 번지가 낮은 것부터가 제일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리 내가 외부 인터럽트 제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리셋이 들어오면 리셋이 먼저 수행을 하겠죠.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예,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쟤를 먼저 수행한다. 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들러, 인터럽트 핸들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0번지에 리셋이 발생을 했을 때 0번지를 참조하면 어디로 가라? 로 되어 있죠. 어디로 가라? 또 int 제로가 발생했을 때 또 어디로 가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어디, 이 수행이 되는 어디를 우리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해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그래서 우리가 IS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컴파일러마다 조금씩 좀 다르긴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아테메 스튜디오에서를 보면 뭐 ISR, 뭐 INT 제로, 벡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요 밑에다가도 사용자 코드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인터럽트의 구성, 인터럽트 소스, 인터럽트 점프 테이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터럽트 처리 과정에 대해서 주저리주저리 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 요청에서 어떤 신호가 검출이 되면 해당 뭐 이렇게 플래그 레지스터들이 1로 셋이 돼요. 그리고 서비스 루틴이 실행이 되면 그 플래그는 자동으로 클리어됩니다. 그래야 또 다음 인터럽트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어떤 거를 좀 체크를 하고 또 내가 얘를 인터럽트를 발생을 받아들이겠는지 받아들이지 않겠는지 어떤 우리가 마스크 레지스터에다가 그거를 세팅을 한 거를 읽어 드리겠죠. 그리고 얘가 마스크 레지스터를 셋을 해놨으면 인터럽트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시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인터럽트 벡터를 통해서 어디로 갈지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요 가기 전에 복귀 주소라든가 그다음에 레지스터들을 저장을 해요. 자, 실제 뭐 이렇게 레지스터들 같은 경우는 이 자체적으로 128 같은 경우는 이 복귀 주소만을 스택에 저장하지만 우리 컴파일러들에 따라서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처리되기 전에 레지스터,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한 레지스터들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복귀할 때는 빼가고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겠죠. 다 실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복귀 주소를 찾아서 다시 복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제가 가장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는 가능한 시간을 짧게 동작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거기에 딜레이를 막 멍청 넣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어떤 수행을 뭐 주저주저 한다든가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 인터럽트에서 내가 주요한 내용만 처리를 하고 이게 좀 크리티컬하게 어떤 시간에 대해서 딱 주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처리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이렇게 처리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자, 메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쭉 실행을 하다가 요청 신호가 검출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내가 지금 하던 거를 딱 멈추고 그 밑에서부터 자, 동작을 합니다. 복귀 주소를 저장을 하고 어디에? 스택에 저장합니다. 스택에. 그리고 레지스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하는 동작들을 내가 처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복귀 주소를 프로그램 카운터, 그러니까 PC라고 하는 프로그램 카운터에 복귀를 해서 그 다음 아까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그 서비스 루틴으로 가기 전 요 주소를 다시 복귀 주소로 한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또 루프를 돌겠죠. 그러다가 또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이런 동작을 합니다. 자, 인터럽트를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요청 신호 검출 어떤 인터럽트 플래그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마스크에 의해서 셋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동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긴 해요. 우리 더 중요한 게 있긴 한데 sReg 레지스터에 뭐가 있었죠? iBit 이게 뭐였죠? 전역 인터럽트 이네이블 플래그가 있었죠. 얘를 0으로 해두면 내가 이 마스크 레지스터를 아무리 셋을 해놔도 인터럽트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한번 뒤쪽에 다시 나올 테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나와 있네요. 프로그램 주소 0번지가 리셋이 걸리면 무조건 0번지를 점프를 해서 0번지에서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프로그램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떤 주소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자, 메인 프로그램에 대한 주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부 인터럽트 제로부터 7까지 총 8개의 인터럽트가 순서대로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터 뒤에 보시면 여러가지 USART, 아날로그 비교기, 또 타이머 카운터 3 그리고 뭐 TWI 등등등 해서 총 35개 자 1번부터 35번 총 35개의 인터럽트 소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기능에 인터럽트 소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의 기본사항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건데요. 인터럽트 벡터가 낮은 주소일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낮은 주소일수록. 그리고 그러니까 외부 인터럽트 죄송합니다. 외부 리셋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외부 인터럽트 제로가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나오죠. 자,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하게 되면 sReg 레지스터의 전역 인터럽트 이네이블은 iBit는 0으로 클리어되어 모든 인터럽트를 무시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sReg 레지스터를 내가 iBit를 1로 해놨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넘어가죠. 그럼 얘는 들어오자마자 전역 인터럽트 이네이블 iBit는 0으로 클리어돼서 모든 인터럽트를 무시를 합니다. 현재 내가 들어와 있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인터럽트를 안 받겠다라는 거야. 마스크 레지스터를 건드는 게 아니고 전역 인터럽트 이네이블을 건드려서 다른 레지스터를 다른 그 인터럽트를 받아들이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인터럽트 좀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인터럽트를 쓰겠다라고 하면 들어오자마자 iBit를 셋을 해가지고 sReg 레지스터에 iBit를 셋을 해서 인터럽트 처리하고 있는 동안 다른 인터럽트를 또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거나 그러면 먼저 처리하고 다시 현재 인터럽트를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동으로 클리어된 후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동작을 다 처리하고 나면 return i 우리가 일반 함수에서는 그냥 ret 명령을 써서 복귀가 되는데 ret i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그 메인 프로그램을 복귀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뭐 어셈블러 명령어니까 우리는 크게 몰라도 되긴 하지만 자, return i를 만나게 되면 iBit가 자동으로 셋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부 인터럽트 아트메가 128의 외부 인터럽트는 int0에서 3까지 pd0에서 pd3로 할당이 되어 있고요. int4부터 int7은 p4부터 p7 조금 이제 하나의 포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 int0에서 7은 우리가 그 입력을 받는 트리거 방식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엣지 트리거, 하강 엣지 또는 상승 엣지, 그리고 레벨 트리거, 로 레벨일 경우에 인터럽트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강 엣지일 때는 레벨이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는 순간에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고 상승 엣지는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가는 순간에
그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레벨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EICRA와 EICRB 이 두 개의 레지스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레지스터를 한번 간단히 볼게요. 자, 핀의 위치가 먼저 나오네요. 핀의 위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G0부터 3, PG4부터 PG7까지 각각 8개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ICRA에는 뭘 결정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두 비트씩 나눠져 있습니다. 두 비트씩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INT0, 여기는 INT1, 여기는 INT2, 여기는 INT3. 자, 이 두 비트를 가지고서 ISC00, ISC01 이 두 개의 비트를 가지고서 총 4가지의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인터럽트 트리거 방식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트리거 방식. 그래서 자, 뭐 이런 비동기적으로 검출 슬립 모드를 해제하는 수단을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 됐을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소 50나노세컨드 이상의 펄스포를 가져야 된다. 이건 뭐 당연히 그래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0영일 때 INT0에서 INT4까지는 로우 레벨에서의 인터럽트 요구를 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 앞에서 로우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요. 주기적으로. 그걸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10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하강 엣지일 때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요. 11일 때는 상승 엣지일 때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EICRA를 사용해서 INT0부터 3까지의 인터럽트 트리거 방식을 결정을 하는데, 자, 내가 INT0부터 3까지 모두 하강 엣지로 쓰고 싶다. 그러면 EICRA는 어떻게 설정할까요? 하강 엣지는 어떻습니까? 여기죠. 10. 그러니까 0B 10 10 10 10 즉 0X 얼마죠? 10 10 A를 쓰면 되겠죠. 그죠? 내가 모두 다 상승 엣지를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0X F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ICRB는 이렇게 또 두 비트씩 INT4, 이렇게 또 두 비트씩 INT5, 이렇게 두 비트씩 INT6, 두 비트씩 INT7. 자, INT0부터 INT3까지 설정할 수 있는 EICRA랑 동일한데 로우 레벨, 하강 엣지, 상승 엣지 동일한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01. 자, EICRA를 한번 볼까요? EICRA는 01은 비어 있어요. 그쵸? 어떤 기능을 하질 않아요. 근데 EICRB는 하나가 더 생겨서 논리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인터럽트를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논리적인 변화. 자, 하강 엣지일 때도 혹은 상승 엣지일 때도 이 두 로직이 변화가 있을 때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든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가든 이 두 상태에 대해서 인터럽트를 발생해서 쓰겠다라고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1년과 11은 내가 하강 엣지일 때 혹은 상승 엣지일 때 하나만 쓰지만 얘는 하강 상승을 다 같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INT4예요.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다시 이렇게 자, 플러스 5V. 자,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는 하이예요. 하이. 그쵸? 내가 10으로 한다 하면은 스위치를 누를 때 하이였다가 로우가 되는 순간에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내가 11로 해놨다. 11로 이 두 가지를 해놨다 하면은 로우였다가 로우였다가 하이니까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뗄 경우에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는 거죠. 외부 인터럽트가. 자, 01로 하게끔 하면 누를 때도 발생하고 눌렀다 뗐을 때도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펄스를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펄스.
어떤 신호가 INT4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하강 엣지일 때만 들어오기도 하지만 내가 하강 상승일 때도 다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ICRA와 EICRB가 하는 역할은 인터럽트 트리거 방식, 로 레벨일 것이냐, 하강 엣지냐, 상승 엣지냐, 혹은 상승 하강에서 다 받아들일 것이냐를 결정하지만 내가 이 인터럽트를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EIMSK에서 합니다. 자, 외부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예요. INT0부터 INT7까지 총 8개가 있고 내가 이 플래그를 1로 만들어 놓으면 인터럽트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디폴트는 다 0으로 되어 있죠?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0으로. 자, 처음에는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는 다 0으로 되어 있어서 인터럽트를 안 받아들여요. 내가 쓰고 싶으면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EIMSK를 0x F0라 했다. 그러면 뭘 쓰겠다라는 거죠? INT4부터 INT7까지 쓰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얘를 0x AA. 그럼 얘는 뭐예요? 1, 3, 5, 7. 자, 10, 10, 10, 10이 되는 거니까. 그쵸? 요렇게만 쓰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마스크 레지스터가 된다고 해서 인터럽트가 결리는 게 아니고 또 나오죠. 상태 레지스터 SRG에 I비트가 셋되어야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SRG 레지스터를 가능한 어디다 쓰라고 했죠? 자, 우리가 메인 함수에 보면 이런저런 설정을 쭉 하다가 while문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 맨 위에다가 SRG 와는 0x80 뭐 아트메 스튜디오에서는 또 이렇게 쓰죠. SEI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EIFR 뭐 인터럽트 플래그 비트는 우리가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외부 인터럽트에서 발생을 하면 이 플래그가 세팅이 돼서 마스크 레지스터를 비교해서 아 얘가 인터럽트를 설정을 해놨구나, 사용자가 쓰게끔 해놨구나 라고 했을 때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들여다볼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SRG 레지스터의 I비트, 전역 인터럽트 이네이블, 글로벌 인터럽트 이네이블 비트를 반드시 셋해줘야 인터럽트가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가면 이게 자동으로 0이 되고 그리고 다시 리턴 아이를 받아서 복귀할 때는 다시 1로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뭐 얘는 지금 코드 비전이라는 곳에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쓰는 아트멜 스튜디오에서는 ISR INT 0 팩트라고 시작을 해서 외부 인터럽트에 대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요거는 코드 비전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자, 일단 관련된 코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하고, 일단 내용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보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쭉 진도를 그렇게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진도가 다 나간 후에는 또 하나씩 소스를 코딩을 해가면서 어떻게 동작을 시키고 어떻게 설정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